뿌리를 찾아서 입양아의 정체성. 해외 입양아가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는 여정. 주요 인물. 에밀리, 한국 이름 지은,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입양아, 28세 교사.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양치질을 하던 나는 어느 순간 칫솔질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검은 머리칼과 갈색 눈, 동양인의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익숙한 얼굴인데도 늘 낯설었다. 에밀리, 학교 안 늦겠어? 아래층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국식 억양이 강한 그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대답 대신 머리를 툭툭 털고 거울을 벗어났다. 어릴 적부터 이런 순간이 자주 있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모두가 나를 에밀리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이름이 정말 내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였다. 쉬는 시간 5학년 학생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아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진짜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 사람 맞아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말은 악이 없는 호기심일 뿐이었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 나는 미국에서 자랐단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백인 부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내 이름표, 모두가 여기가 나의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여전히 밖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아빠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에밀리?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아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어. 거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모님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흔들렸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 그리고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질 거라고. 나는 엄마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내가 찾아 나서면 지금의 가족이 흔들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 나는 며칠 동안 밤마다 뒤척였다. 아이의 질문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은 진짜 어디서 온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결국 책상 위 노트북을 켜고 코리언 어다프션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수십 개의 결과가 뜨자 손가락이 떨렸다. 내 뿌리를 찾는 첫걸음이 이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메일을 작성했다. 저는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입양된 아동입니다. 제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에밀리 존슨. 하지만 그건 내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덧붙였다. 입양 당시 한국 이름은 지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메일을 전송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치 내 안에 봉인된 방을 열어버린 기분이었다. 며칠 뒤 답장이 도착했다. 메일을 열자 입양 기록 일부를 확인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보였다. 그러나 그 아래 이어진 문장은 나를 다시 혼란 속에 빠뜨렸다. 친부모에 관한 자료는 일부 보호 처리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한국 본사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화면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보호 처리.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나의 삶, 나의 시작이 누군가의 비밀로 잠겨있다는 사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메일 내용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묵묵히 듣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해. 하지만 어떤 길을 가든 내 엄마와 나는 늘 내 편이야.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하지만 진실을 알지 못하면 더 괴로울 수도 있겠지. 한국에 가야 할 거야?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속삭였다. 응.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마치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행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다. 화면 속 깜빡이는 커서가 마치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준비된 걸까? 만약 친부모가 날 찾기 원치 않는다면? 혹은 이미 세상에 없다면?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 글자가 선명하게 떴다. 컨펌드.
나는 내 운명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비행기 이륙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 활주로의 불빛이 차례차례 뒤로 밀려나며 기체가 서서히 속도를 올렸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정말 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보았다. 낯선 승객들이 이어폰을 끼고 무심히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다. 모두가 당연한 듯 이 여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부러웠다. 내게는 이 비행이 너무도 특별했기 때문이다. 나는 기내 화면에 표시된 도착지를 확인했다. 서울 코리어. 그 단어가 또렷하게 박혀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수많은 네온사인과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바둑판처럼 깔려 있었다. 기체가 착륙하자 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없는 고향에 처음 발을 디딘 기분이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휘몰아치는 한국어 안내. 방송과 사람들의 빠른 대화 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웠다.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었지만 어쩐지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몰려와 몸이 무거워졌다. 창문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아니 친엄마와 친아빠. 혹시 저 불빛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걸까?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린 시절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들었던 미국 엄마의 자장가가 떠올랐다. 그 노래가 나를 품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입양기관 본사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한국어 간판, 빠르게 걷는 사람들, 붉은색 교통 신호등.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차갑게 떨렸다. 문을 열면 내 삶의 비밀이 담긴 서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 다시 아빠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에밀리,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 편이야. 나는 작게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혹시 에밀리 존슨 씨? 아니면 지은 씨? 나는 순간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내 이름이 낯선 나라의 언어로 불린 건 처음이었다. 네, 저예요. 지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사무실 안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직원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 앞에 놓았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한 종이 냄새가 풍겼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표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내 한국 이름 박지은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미국에서 불리던 에밀리가 아닌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어진 이름.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 아래 이어진 문장은 나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출생 기록 미상. 친부 정보 없음. 친모 보호 요청. 보호 요청? 나는 중얼거렸다. 직원은 조심스레 설명했다. 당시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친모께서 연락을 원치 않으시면 저희도 함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종이에 적힌 단어들이 낯설게만 보였다. 보호 요청. 그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일 뿐일까? 아니면 내 삶을 지운 또 하나의 장벽일까? 사무실을 나온 뒤 나는 길거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는 수많은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두 한국어였다. 그중 몇 글자는 익숙하게 들리지만 대부분은 알 수 없는 암호 같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다. 마치 내가 이곳의 일부도 저곳의 일부도 아닌 것처럼.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나는 작은 분식집 앞에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 평범하고 따뜻해 보였지만 동시에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영어로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인 아줌마가 빠른 한국어로 물어왔다. 당황한 나는 손짓으로 떡볶이를 가리켰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나를 빤히 보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네. 나는 순간 귀가 뜨거워졌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테지만 그 말이 내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외국인 같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 그러나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나. 호텔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앉았다. 창밖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었다.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다시 펼쳐보았다. 보호 요청. 그 세 글자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왜 날 보호하려 했을까? 정말 날 원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이 어둠 속에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물어봐야 한다. 내 뿌리의 흔적을, 내 생명의 시작을. 나는 입양기관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제가 있던 고아원 지금도 있나요? 직원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시 한빛 보육원이라는 시설이었는데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원장님이 바뀌셨지만 당시의 자료나 기록이 일부 남아있을 겁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느껴졌다. 곧바로 주소를 받아 적고 다음날 아침 택시에 올랐다. 보육원은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철문과 함께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한빛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귀엽고 밝았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저려왔다. 혹시 나도 저 나이 때 이곳 마당에서 뛰어다녔을까?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원장님이 나와 나를 반겼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여기서 자랐다고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장님은 안경 너머로 나를 유심히 보았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건 2000년대 초라서 직접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기록을 조금 찾아볼 수는 있겠네요. 그는 낡은 캐비닛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바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잠시 후 그는 노란 파일을 내 앞에 놓았다. 여기 있군요. 박지은 맞죠? 나는 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1992년 겨울. 20대 초반 여성에 의해 보호소 앞에 두고 감. 아이는 건강함. 여성은 울면서 떠남.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울면서 두고 갔다고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보통 아이를 정말 원치 않았다면 몰래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은 씨 어머니는 끝까지 아이를 안고 울다 갔다는 기록이 있네요.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들 버려졌다는 생각, 원치 않는 아이였다는 두려움, 그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그녀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울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날 저녁 보육원 근처 허름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뜨겁게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엄마 나를 안고 울었다는 그 기록, 그게 진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왜 날 찾아오지 않았나요? 수많은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동시에 희미한 불빛 같은 감정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정말로 원치 않는 존재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에 단단히 적어 넣었다. 나는 반드시 엄마를 찾아야 한다. 기록이 말해주는 눈물의 이유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며칠 뒤 보육원 원장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 씨,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옛날 직원 한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지은 씨 친모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방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드디어 그토록 두려우면서도 바랐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나는 안내받은 주소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 마을들이 낯설고도 묘하게 친근했다. 어쩌면 저 풍경 속 어디에선가 내 엄마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기차가 도착하자 작은 시골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논, 오래된 기와집, 그리고 좁은 골목길. 나는 적힌 주소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드디어 한 오래된 단층집 앞에 멈춰섰다. 낡은 대문이 나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그녀가 날 거부하면? 만약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날 기억조차 원치 않는다면? 그 순간 미국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해야 해.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나타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 혹시 박지은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리더니 마침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지은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무릎이 힘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내 이름을 불러야 할 단 한 사람의 목소리.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녀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따뜻한 낯선 품에 안겼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20살도 되지 않았고 가족에게 쫓겨났어. 너를 키울 힘이 없었어. 하지만 너를 두고 돌아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왜 날 찾지 않았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입양 기록이 봉인됐다고 들었어. 또 내가 나를 원치 않을까 두려웠어. 하지만 이렇게 와주다니.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나는 평생의 결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깊이 잠들었다. 창밖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꿈속에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지은아, 지은아. 나는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머니와 재회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나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고 우리는 조심스레 서로의 삶을 조금씩 꺼내 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미국에선 스파게티를 자주 먹었어요. 근데 여기선 김치찌개가 자꾸 생각나요. 그녀는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치찌개는 내 아빠가 잘 끓였는데. 그 말에 나는 순간 움찔했다. 친아버지. 그 이름은 아직 서류 속에 정보 없음으로만 남아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분 이야기는 조금만 기다려줄래? 언젠간 말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널 다시 안아본 것만으로도 벅차단다. 그 대답 속에 무거운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더 묻지 못했다. 한편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아직 솔직히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밤 휴대폰 화면 속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나를 키워준 세월, 나를 지켜준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또 다른 부모를 만났다. 피와 눈물로 이어진 뿌리의 존재. 전화기를 손에 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걸었다. 엄마, 아빠, 저예요. 미국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밀리, 한국은 어때?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곧 아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분을 만나서 기뻤니?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복잡하지만 기뻤어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린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해. 하지만 우리를 잊지는 말아줘. 그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는 날 키워준 부모의 세계, 또 하나는 날 낳아준 부모의 세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서울 하늘에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둘 중 하나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두 세계를 동시에 품고 살아갈 거야. 그게 힘들더라도 그게 내가 살아야 할 길이라면. 며칠 동안 나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아침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녀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내겐 너무 낯설고 또 너무 그리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다. 아버지. 그의 빈자리는 언제나 내 눈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엄마, 아버지는 누구예요? 왜 제 기록엔 정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떠나버렸어. 나 혼자 남았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지금도 그분은 살아있을 거야. 하지만 찾지 마. 넌 그 사람에게 상처만 받을 거야.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자극했다. 정말로 아버지는 날 원치 않았을까? 혹시 엄마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나는 마을 근처의 작은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옆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귀에 스쳤다. 해외 입양 간 애들이 가끔 돌아온다더라.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다 외국인 같잖아. 그러게.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할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수다였겠지만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한국인일까, 미국인일까? 내가 여기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이곳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대문 안에서는 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엄마,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빈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잠든 집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리라. 비록 아픔일지라도 나는 내 뿌리를 완전히 알고 싶다.